네, 2023년 11월 20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질이 멸렬인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의 산업통상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은 뭐 안 되니까 그랬겠지만 아예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원자력 관련 예산을 다 깎아버렸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SMR 예산을 깎은 걸 안타까워하는데 ISMR, 이제 SMR이 새로운 원자로인데 현재 미국이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형을 만들자. 미국에서 만드는 거에는 두산하고 삼성 이런 데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사업이 연기가 됐는데 그거와 별도로 우리 국산을 만들자.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싹 깎아버렸어요. 저는 이 SMR 예산 깎은 거는 그래 좋다. 그건 조금 이제 이해를 합니다. 좀 1년 늦춰도 되니까. 근데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 1,000억 원을 깎은 거는 정말 이 자들을 능지처참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나라 원전이 강한 거는요. 우리나라 원전을 많이 한 20몇 기 돌리고 있죠. 해외에도 4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아갑니다. 새로 짓는 거, 그다음에 기존에 돌아가는 거 부속품 교체하고 이게 쭉 돌아가는데 이게 공급망이잖아요. 쭉 돌아가다 보면은 박리담회가 되니까 우리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공급망이 잘 돌아가서 가격이 싸다 보니까 시장이 자꾸 열리는 건데 이게 원전 생태계 조성이거든요. 자꾸 국산화하면서 자꾸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 예산을 깎아버리면은 뭐라 그럴까? 우리 몸에서 피가 돌아가는데 제 몸의 피를 한 10분의 1쯤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빈혈 걸리죠. 야, 또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지금 K원전하고 K방산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간다. 이제 그런 기대가 꽤 높은데, 지금 어디 수출하려고 하고 길을 쓰는데, 수출하려면 가격이 중요한데, 원전 생태계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1,000억 원을 깎아버리고,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112억 깎아버리고, 원전을 수출하려면은 보증이 필요한데 보증사업 250억 깎아버리고, 이런 뭐 원자력 하지 말라는 거죠. 원자력 잘해갖고 윤석열 정부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미워도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가는 길은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자기네 수가 많다고 마음대로 해버려, 마음대로. 이거 지금 옛날에는 우리 입법부가 힘이 없다. 행정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갔다 그러지만 지금은요. 적어도 6공화국 5년 단임제 정부가 된 다음부터는 국회가 너무 셉니다. 국회가 다 해요. 그냥 국회가 다수당이면은 뭐 가장 좋은 게 검수완박 법안이었잖아요. 그 법대로 하라 그랬는데 그 등자를 하나 가지고 등을 확대 해석해서 시행령을 고쳐갖고 한동훈 장관이 그나마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근데 그런 것도 하고 나가니까는 지금 이화영을 거쳐갖고 이재명을 수사하고 그러니까는 수사검사가 뭐 거기도 문제가 있겠지. 이정석 검사, 수원지검 차장검사. 그 양반의 처남이 골프장을 하죠. 그래서 골프장에 이제 가서 뭐 골프를 치고 그 골프 회사 측에서 직원들 정가를 알아봐 달라 그런 걸 알아봐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처남이 이혼을 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갈등 때문에 이런 정보가 김의겸한테 들어가갖고 터져 나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도둑이 순사가 좀 잘못한 것도 있겠지. 그걸 갖고 오히려 야단치고 나오는 꼴이 되거든요. 이것도 입법부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에 기스트라고 과학기술원이 있는데
민영배, 지난번에 민주당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온 민영배 의원이 탈당의 정치라는 책을 내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김용민, 최강욱 등이 참석해서 다 짝짝꿍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면서 반윤연대를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이 수가 있으니까.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이 202석을 얻자. 국힘당은 98석 이하로 떨어뜨리면 202석이 되죠. 그러면 탄핵할 수 있죠. 일반적인 탄핵은 한 국회의원 100명이 발의하면은 일단 탄핵이 되고 헌재가 판단하지만 대통령은 과반수가 탄핵을 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 의원만 해도 과반수는 넘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결정하려면은 3분의 2, 2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아직은 못 넘으니까 내년 총선에서 3분의 1을 넘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 탄핵을 걸어놓고 내년 총선에서 200명 넘겨가지고 탄핵시켜버리자 이겁니다. 이게 완전히 수를 갖고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건 뭐, 원래 현대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이 다 국민이잖아요. 저희들이, 우리 같은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주면 그 대표들이 국회의원이 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느 당이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고 그 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끌고 나갑니다. 그게 이제 하다 보면은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어가지고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따로 선거로 뽑아서 둘이 견제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있어도 지금 뭐 국회의 독주가 마음대로입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이 워낙 수적으로 우세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열 때마다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농립축산식품위원 그래서 자기네가 예산안을 다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산자 위에서도 원자력은 다 죽여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면 수 위주로만 가게 되면 이 옳고 그름도 없어지고 무조건 다수결로 가게 되면 물론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엔 다수결로 갑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지금 새만금사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새만금사업은 거꾸로 살려주고 있어요. 환경노동위원회 쪽에서는. 그리고 누가 봐도 이제 청년 문제는 좀 정부도 여야가 다 풀어가야 하는데 그 예산은 정부가 하니까 또 다 깎아버리고 입법 독재가 심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러는데 왜 국힘당은 왜 이 상임위원회 참석해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다 이렇게 지리멸렬이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 대구에 가서 인기를 끌고 하는데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한동훈 씨가 종로 중구에 나와달라. 뭐 바람을 일으켜달라. 아니 내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못 받았어도 그래도 한 지역구의 대표라면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의무가 있다면은 소수 의견을 남기더라도 싸워야죠. 근데 그 싸우지는 않고 어디 원님 덕에 나발 부를 생각으로 한동훈이가 출마해주면 그 바람으로 당선되겠다. 어떻게 국힘당은 이렇게 갑니까? 좀 한심해요. 민주당은 지독하고. 송영길 의원 같은 사람은 참 좀 문제가 있죠. 지난번 한동훈 장관 보고 어린 놈이라고 그랬는데 한동훈 장관이 50입니다. 근데 송영길 씨는 47인가에 인천시장 했어요. 인천시장도 높은 자리입니다. 국회의원은 그 전에 했고 자기가 할 때는 젊은 피고 한동훈 씨가 하면은 젊은 놈입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마구 할 수 있는 것도 수적인 우위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민주정치를 하자 그러는데 민주정치가 이 상식을 넘어서면은 인민민주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냥 목소리 커갖고 바람 잡고 사람 많으면 그게 결정이 되죠. 합리성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다수결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전문적인 프로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운동권 해가지고 출신해갖고 인기 끄는 방법만 알아갖고 당선된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예산안 나눠주기 식으로 하고 뭐 미래 투자하는 거는 막아버리고 이렇게 가면은 힘들어지죠.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 인민민주주의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 민주당이 저러는 거는 답답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국힘당이 한동훈 장관만 바라보고 있는 거는 더 답답합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분연히 일어나서 싸우고 그걸 이제 국민들이 보면서 저 국회의원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나 처음엔 지나치다라고 하다가 이해를 하게 되면서 여론이 변하는 거잖아요. 자꾸 한동훈 장관이 인기 좋으니까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참 문제 있는 겁니다. 스스로 싸워서 만들어야 돼요. 저도 기자를 할 때 내가 뭐 나름대로 특종이라고 생각하는 걸 들고 오면은 다 의심스럽고 또 부담스럽죠. 안 하려고 하면은 그거 설득하려고 뭐 싸울 수도 있지만 싸우지 않고 설득해 보려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거기서 저는 힘에 글 쓰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에너지가 한 60% 이상 날라갔습니다. 국장 설명하고 부장 설명하고 또 자꾸 문제 제기하죠. 그럼 또 설명하고 그러다가 한 달 안 싫어지면 다음 달 이건 합시다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뭐 옛날에 썼던 뭐 수지킴 사건 같은 거고 그런 거죠. 뭐. 계속 힘을 내야 되는데 국힘당이 힘이 없어요. 나는 이게 인민민주주의를 하는 민주당보다가도 저렇게 지리멸렬을 하는 국힘당, 웰빙 정당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입법 독재와 더불어 입법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건 맹추라 그래야 되나? 국힘당. 두 2인 삼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